자,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공간 데이터, 지리 데이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리적 데이터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 자료들의 특징들을 이제 어떻게 시각화를 통해서 만들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제 처음으로 알 수 있는 게 도대체 지리적 공간이라고 하는 게 뭘까에 대해서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냥 우리가 일상 속에서 있는 공간이라 그냥 위치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위치라고 하는 건 도대체 어디서 만들어지는 거고 어떻게 되는 걸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어, 우리가 어느 한 공간이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여기에 어디 하나에 있다, 존재한다라고 하는데 이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몇 가지가 있겠죠. 이제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어떤 대상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지 어느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지 이게 정의 방향인지 아니면 어떤 대상으로 봤을 때 어, 부의 방향인지 마이너스의 방향인지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거고요. 또 다르게 표현을 하면 어떠한 대상이 있을 때 이 대상을 표현하기 위한 절대적인 좌표를 이용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게 이제 피타고라스가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의 위치를 표현하기 위해서 한 점의 위치를 표현하기 위해서 두 개의 축을 이용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한 점의 위치를 표현을 해서 나타내기도 하죠. 근데 우리 사실 이제 위치라고 하면 좌표 x, y라고 하는 좌표 이외에 뭐 다른 것도 쓰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는 주소라고 하는 개념도 사용을 합니다. 그쵸? 어드레스 주소라고 하는 게 우리가 정해져 있는 위치의 점들을 표현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정해져 있는 위치를 표현을 할 때 저런 어, 주소를 이용을 하기도 합니다. 뭐 어쨌든 간에 어떠한 곳의 어, 위치를 점 혹은 여러 가지 형태의 데이터들로 이제 표현이 되는데 그런 데이터들을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다양한 시각화를 통해서 표현을 합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이 이제 지구상이니까 이 지도 위에 표현이 되는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지도 위에 표현을 하기 위한 방법들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지도 위에 이제 표현을 하기 위한 방법이 이제 많은 걸 길게, 크게, 진하게 표시를 하는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걸 얼마만큼 크기로 만들어낼 것인가, 아니면 이 위치를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본적으로 지구상에 있으면 GPS라고 하는 단말기를 통해서 어느 한 지점의 값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XY 혹은 론지투드, 렌지투드, 경도, 위도 값을 통해서 내가 지구상에 어느 위치에 있는지 알아낼 수도 있죠. 물론 시대의 변화에 따른 기술의 발전을 인해서 더 많은 데이터들이 생성이 되고 더 많은 위치들이 이제 파악이 되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우리는 이제 다양한 형태로 구성이 되는 만들어지는 이 지리 데이터들을 R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R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한번 어, 데이터를 지도 위에 그려보는 형식으로 한번 지리 정보를 시각화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양한 원천인데, 근데 그 지리 정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지도 위에 그림을 그린다고 그랬잖아요. 지도 위에. 그래서 여기는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의 데이터가 이제 들어와야 되는데, 첫 번째로 필요한 데이터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형태의 데이터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언어 주소라든지 아까 얘기했던 아니면 뭐 경도, 위도라든지 뭐 이런 위치를 나타낼 수 있는 아니면 뭐 좌표라든지 하는 위치를 나타낼 수 있고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위치가 어디인지를 표현해 주기 위한 것이 하나 필요합니다. 그게 이제 백그라운드 지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오 코드라고 해서 이 주소가 아니면 뭐 특정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 어느 지점에서 표현이 되는 건지, 지구상에 어느 지점에서 한 점을 맞출 수 있는지, 이런 점을 표현하기 위한 하나의 값으로 지오 코딩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앞으로 이제 지오 코딩을 하기 위해서는 지오 코딩의 대표적인 예가 서울 하면 서울이라고 하는 곳을 알아야겠죠, 그쵸? 근데 우리는 서울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그냥 서울시가 이렇게 떠오를 거예요, 그쵸? 맞나? 네. 뭐 대한민국이라고 그러죠. 한국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한국의 이미지가 떠오를 텐데, 그러면 우리가 표현할 때 그 정확한 위치가 어디니? 라고 하면 그걸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쵸? 근데 우리 앞에서 봤던 것처럼 정확한 위치를 표현해 주기 위해 이 좌표라고 하는 걸 사용을 하면 어떨까? 네, 좌표라고 하는 걸 사용을 하면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위치의 값을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그 좌표의 값을 만들어내고 기억해주고 하는 것이 이 지오 코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리적 정보를 코딩을 하는 방식이라고 해서 지오 코딩이라고 하는 거고요. 대표적인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경도와 위도 값을 하나의 점으로서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표현되는 것들을 우리가 R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실제로 요 지도 위에 뭐 한 점들을 찍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실제 이제 점만 그릴 것인가? 사실 이제 지리 정보에서는 공간 정보에서는 점뿐만 아니라 다른 다양한 정보들도 제공을 합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위치 데이터를 어떻게 시각적으로 표현을 할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뭐 참고 자료들을 좀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치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지도상에 이제 표현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지도 위에 데이터를 표현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각 지역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 이제 국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느 한 특정 시일 수도 있고 뭐 어떠한 기준점이 되는 어느 위치가 되는 곳에 데이터를 우리가 앞에서 봤던 파이 차트라든지 막대 그래프라든지 색깔 모양 크기의 형태로 데이터를 표현을 해 주면 됩니다. 자, 데이터에서 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변했는지 위치의 이동을 나타내는 이런 직선 같은 것들도 이용을 하죠. 자, 지금 보고 계신 그림은 미국 마이애미 쪽에 그 뭐라고 그러죠? 태풍이라고 그러나요? 토네이도라고 그러나요? 발생한 경로를 그림으로 이제 허리케인의 이동 경로를 그림으로 이제 그려 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지도 안에는 이제 한 점이 아니라 점과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두
두 개가 함께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도상에 이제 데이터를 표현하는 건 이런 점이나 면이나 크기나 높이나 파이 차트나 전체의 변화의 흐름이라든지 아니면 등고선과 같은 그리고 그 연결 정도를 나타내주는 데이터들을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도 위에 우리가 배웠던 아니 우리가 알고 있던 정보들을 표현함으로써 데이터를 좀 더 부각시킬 수 있는 거죠. 자, 위치 데이터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인사이트를 도출할 수 있을까? 사실 우리가 그림을 그려서 시각화 한다는 건 데이터에서 인사이트를 얻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의미 있는 위치 정보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일단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첫 번째로 이제 위치를 찍어 봐야겠죠. 점의 형태. 동시에 우리가 의미하는 건 이제 주소를 점으로 바꿔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몇 가지 또 팁들이 필요하겠죠. 뭐 전처리를 해서 지오 코딩을 해서 처리를 하는데 그건 조금 이따가 하고요. 자, 그래서 뭐 위경도 데이터를 기준으로 데이터를 뿌려보고요. 알고 있는 C 데이터의 각 지점을 찍어본 거나 뭐 인구의 숫자 같은 걸 거기다가 이제 크기별로 넣어보는 거죠. 자, 이런 걸 통해서 데이터를 이해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까 점 위치를 했었고 지나가다가 이거 점과 시간의 축이 흘러서 이렇게 선이 되는 경로 패스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어느 위치를 나타내는 영역을 표시하는 부분이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 시, 뭐 서울시, 그 다음에 구, 그 다음에 권역별 이런 식으로 나누면 한 그룹의 면적이 되는 거죠. 이런 면적을 통해서 지리적 정보를 더 다양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네요. 물론 저 면적이면 색깔이나 농도와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서 표현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 이제 지도의 시각화를 위한다는 건 결국 아까 봤던 점, 선, 면과 같은 값들을 표현을 하는데 그렇다면 점의 값들을 뭘로 연결을 할 거냐, 선을 어떻게 보여줄 거냐, 영역을 어떻게 보여줄 거나 하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것도 볼륨 같은 것 그런 것들을 뭐 크기의 변화, 높이의 변화, 굴곡의 크기, 영역의 표시, 연결, 그다음에 화살표와 같은 방향, 색깔의 농도와 같은 영역의 값들을 이용을 해서 실제 데이터들을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이제 지리 정보를 다루면서 이거 하나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레이어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어떠한 지도 위에 강이 있고 도로가 있고 앞에서 얘기했던 점, 선, 면들이 이렇게 포진되어 있는데 이것들을 전부 다 한 그림에 놓고 그리는 게 아니고요. 각각 지도 위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요런 거 아직도 쓰시는지 모르겠지만 뭐 저기 셀로판지 혹은 뭐 투명 종이 혹은 그 앞에 그림이 그려져 있는 뒤에 배경이 보이는 유리화 같은 것들을 겹쳐서 위에서 바라보면 그래서 위에서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면 화면이 이렇게 전체 조망돼서 합쳐져서 보여줄 수 있는 형태로 이제 지리 정보들을 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각각 하나하나가 어떠한 데이터를 가지고 그린 정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앞에서 배운 플롯으로 설명을 하면 지지 플롯으로 설명을 하면 요 하나하나가 지지 플롯의 요건 포인트, 요거는 라인, 뭐 요거는 뭐 폴리곤과 같은
어, 차트를 계속 이제 겹쳐서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맵도 지도상의 그림을 표현하는 것도 그 위에 실제 점을 표현하기는 하지만 이게 점의 데이터를만 찍어서 보여주고 선의 데이터만 찍어서 보여주고 하는 일련의 작업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자, 이제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그림들이 이제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많이 보는 지도 백데이터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실제 지도상에 이제 쉽게 시각화를 하기 위해서 점, 선, 면 요소를 표현하는 여러 가지 계층을 사용을 해서 지형에 따른 스타일에 따른 모양들을 이제 만들어낼 겁니다. 여러분들 뭐 구글 지도라든지 아니면 뭐 다음 카카오 같은 거 보시면 뭐 위성 사진,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 등고선이 있는 사진, 여기는 뭐 일반 사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지도에서 만들어지는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멋있는 지도 위에 데이터들을 표현하는 것들을 이제 해보도록 할 겁니다. 근데 사실 이제 요런 거는 이제 객체 데이터, 여기 집집마다 건물마다 데이터가 다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 R을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최대한 우리가 시각화를 통해서 최소한 뭐 이런 점, 선, 면과 같은 세 가지의 타입들은 한번 우리가 완성해서 지도로 쉽게 한번 그려 보도록 하고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R을 가지고 이제 작업을 할 때 필요한 부분들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R을 가지고 이제 작업을 하시려면 이제 몇 가지 이제 패키지를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그 패키지의 용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조금만 드려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뭐 SP 스파셜 패키지를 이용을 해서 시각화를 할 텐데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앞에서 했던 ggplot과 같은 것을 이용을 해서 이제 사용을 할 겁니다. 자, 아래서 이제 경도, 위도와 같은 위치를 좌표를 이제 다루는데 이 좌표 값이랑 숫자 데이터랑 구분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숫자로 되어 있는 이 좌표 값을 이제 좌표라고 하는 형식, 위치를 나타내는 데이터 형식이라고 이제 인식을 이제 시켜줘야 되고요.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그때서 이제 공간 자료를 편집을 해서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이제 통합 패키지를 따면 상관없겠지만,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래서 점, 선, 면, 폴리곤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형식을 공간 자료와 함께 이제 만들고요. 그 다음에 그리드의 형식으로 공간 데이터를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걸 표현을 할 때 이제 클래스와 메소드를 제공을 하는데요. 클래스는 이제 각 공간 자료가 아래서 어떠한 구조를 갖고 어떠한 방식으로 저장이 되는지를 정의를 하고, 메소드는 클래스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쓸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죠. 현재 아래서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표준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간단하게 이제 데이터를 이제 탐색할 때 이제 사용을 할 때 이제 R은 좋긴 하지만 실제로 이제 어, 공간을 분석한다거나 할 때는 전문적인 분석을 할 때는 실제 GIS라고 하는 전용 프로그램을 이제 사용을 합니다. ArcGIS라든지 뭐 오픈 소스로 나와 있는 뭐 QGIS와 같은 것처럼 실제 화면상에 툴이 있어서 지도 위에 데이터를 이제 바로바로 표현해 줄 수 있는 이런 GIS 툴을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근데 뭐 GIS 툴에서도 이제 실제 R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해서 R의 이제 범용성을 이제
참고하기도 하죠. 그래서 하여튼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만큼 정교한 것을 하기에는 좀 어렵고요. 그냥 보여주고 여기 나오는 것처럼 그 간단한 탐색 분석을 위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마련해 줍니다. 요거는 이제 패키지에 대한 설명인데요. 이 패키지가 여러 가지 다른 패키지들과 이제 더불어서 함께 영향을 많이 주고 사용을 해서 쓸 수 있습니다. 뭐 우리는 이제 그때그때마다 이제 찾아서 필요한 요소들을 쓸 거니까 뭐 익혀주시면 좋겠지만 모르셔도 뭐 큰 무방을 하겠습니다. 자, 아까도 나왔는데 요거는 중요하죠. 우리가 이제 공간을 나타낼 때 점, 선, 면 같은 벡터 형식의 데이터를 쓸 거고요. 그 다음에 격자로 되어 있는 그리드 형태의 값을 쓸 겁니다. 이 그리드라고 하는 건 뭐냐면 다른 건 다 쉬운데 이게 점이잖아요. 하나의 점. 그럼 점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 좌표가 있을 거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점의 위치를 나타내면 x 만약에 점의 값을 나타내면 여기가 1, 여기가 1, 여기가 2라고 하면 이 점은 1, 1, 2 이렇게 표현하면 2점이 되는 거죠. 이 점은 그렇죠. 2면 2, 1이 되는 거고요. 얘는 뭐 3,3이라고 합시다. 그렇죠. 3,3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각각 점이 3개가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잖아요. 이게 점이고요. 선은 뭐냐면 그러면 선은 사실 이렇게 무수한 점들의 집합이잖아요. 그러면 이 점하고 이 점하고 사이에 점이 있는데 그걸 그러면 다 우리가 기술을 해줘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선 같은 경우에는 점과 점 두 개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해서 표현을 해주면 얘가 이제 선으로 이제 연결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특정한 데이터 값들을 선으로 표현을 해줍니다. 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면도 이게 쉽게 생각하면 선이 있는데 이게 선이 닫힌 선이면 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까지 여기 아니라 하나, 둘, 세 개까지만 그리면 선이지만 마지막에 네 개까지 채우면 면이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면은 부피를 가지는 데이터들을 이제 표현을 합니다. 제가 그리드 설명하려다 그랬는데 그리드는 뭐냐면 이제 밀도 같은 걸 할 때 많이 쓰는데요. 실제로 필요한 데이터들을 다 채웁니다. 이렇게 다 선을 그려서 격자로 되어 있는 게 이제 그리드인데 그래서 이 격자의 간격을 내가 나타낼 수 있는 최소한으로 표현을 표현을 해주면 이게 그리드가 점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사실 근데 수많은 점으로 이루어져 있는 형태 그리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공간을 분류하는 이 형식. 근데 실제 그림을 그릴 때도 이걸 쓸 거예요. 포인트를 할 건지, 라인을 쓸 건지, 폴리곤을 쓸 건지, 그 값을 이용을 해서 실제 데이터를 표현을 합니다. 자,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은데, 이해를 못 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전문적으로 하실 거 아니면. 위치를 나타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좌표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도상에 이제 여러 가지 좌표계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지도의 위치를 표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체계가 있는데 이게 아쉽게도 국가마다 다르고 사용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게 지도를 어떻게 그렸냐에 따라서 그 모양이 달라지게 되는데 이게 무슨 그렇다고 해서 뭐 한 두 가지, 세 가지로 구분되느냐 그런 게 아니고요. 이때까지 쭉 살펴보면 한 100가지도 더 넘게 있을 겁니다.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느 한쪽으로 좀 치우치기는 하지만 자, 그래서 무엇을 중심으로 이제 그 지도를 그렸냐를 이제 표현할 때 좌표계라고 하는 표현과 나는 어떤 좌표계로 그림을 표현을 하겠다라고 그걸 선언을 해 줄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 좌표계를 이해하시려면 지구가 있잖아요, 그렇죠?
지구의 어떠한 지구를 어떻게 어떠한 체계로 이걸 구분을 했느냐에 따라서 이게 좌표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자기 나라가 이 둥근 표면상에 있으니까 정확하게 일자가 안 돼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뭐 아무튼 그 좌표계를 설정을 잘 해줘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뒤쪽에서 디테일하게 나오면 그 옵션 값을 변경해가면서 보고요. 아니면 디폴트로 되어 있는 값들을 응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점과 선을 어떤 클래스와 메소드로 연결이 되어 있는지 그래서 그걸 표현을 어떻게 하는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은 라인은 폴리곤의 목적으로 데이터들이 보여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래 메소드를 이용해서 그리는데 요건 넘어가고요. 요거 말고 여기서 좀 더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간 데이터를 시각화를 할 때 여러 가지 형태를 쓰는데 간단하게 쓰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SP 라이브러리를 이용을 해서 데이터적인 뮤지엄이라고 하는 이게 어디더라? 샌프란시스코인가 뉴욕인가 하여튼 뮤지엄을 건물의 위치를 나타내는 데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점으로 이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위치를. 그 정확하게는 우리가 이게 스컷 이렇게 분산 차트처럼 그리려면 여기 x축, y축이 있어야 되는데 요게 생략됐다라고 보고 처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그 위경도 값을 x, y 값을 그리면 점으로 그리면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선으로 그리면 그 점들의 선으로 연결된 값을 가지게 될 겁니다. 폴리곤으로 해서 그림을 그리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곳에 강이 하나 흐르고 있어서 그래요. 강이 하나 흐르고 있고 그 강의 위치를 표현을 한 겁니다. 리버. 그 다음에 그 땅을 이제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아까 봤던 지도의 레이어라고 하는 개념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레이어라고 하는 개념이 이런 개념입니다. 위치와 강과 면이 함께 어우러져서 지리 정보를 이제 표현을 할 수 있고 이제 공간을 구성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우리는 지지플로 2에 있는 패키지를 이용할 거고요. 지지맵도 이제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림과 같은 지도 위에 여러 가지 테마와 스타일들을 이용을 해서 다양하게 그림을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실습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전반적인 데이터를 하기 위해서 이제 파일 하나를 다운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월드 시티즈라고 하는 파일을 하나 받을 건데요. 전 세계에 있는 도시들의 이제 위치와 이제 인구를 표현을 해 놓은 데이터입니다. 이걸 한번 다운로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링크되어 있는 코드는 첨부되어 있는 거 활용을 하시면 되고요. 이 코드를 복사를 해서 링크로 이제 이동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월드 시티 데이터인데요. 이게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돈을 받는 사이트여 가지고 그 중에서 우리는 베이직 이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파일은 CSV하고 엑셀 파일을 제공을 해주는데 뭐 도시들의 스케일에 따른 데이터를 이제 제공을 해줍니다. 그 개수가 참 많고 적으면 차이겠죠. 자,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요런 파일의 셋으로 이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시티는 이제 그 각 도시를 표현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시티에 아스키 코드 값이 있네요. 그 다음에 레치투드, 론지투드, 경위도 좌표, 그 다음에 컨트리, 그 도시가
어느 도시, 어느 국가에 표현이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국가 코드를 2진 코드하고 3진 코드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드민 네임, 그 다음에 실제 이제 그 지역의 이런 값, 그 다음에 요거 두 개 합친 것 같아요. 그래서 국가와 어드민 코드, 그 다음에 그 도시의 위치들, 위치가 아니라 그 수도들, 그 다음에 요게 우리가 이제 쓰게 될 이제 population, 인구 수를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 이제 데이터는 요렇게 필드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베이직이니까 몇 개 없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거 한번 다운로드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운로드 하시면 그냥 다운로드가 되네요. 1.4기가? 4메가 기가가 아니라 메가 정도 짧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실제 파일을 열어서 보시면 압축을 풀고 파일을 실제로 열어보시면 데이터 타입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두 개 다 이제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먼저 데이터를 이해하기 위해서 뭘 할 거냐 하면 우리는 데이터를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제 엑셀처럼 이제 쉽게 금방금방 데이터를 이제 이해할 수 있는 툴도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R처럼 다양한 기능을 할 수 있는 패키지도, 기능도 저는 두 가지를 좋아합니다. 실제 현업에서도 이걸 여러 가지를 나눠서 쓸 거예요. 같이 쓸 겁니다. 꼭 굳이 하나만 쓸 필요는 없는 거고요. 자,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걸 봤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할 건 뭐냐면 이걸 지도 위에 그냥 한번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티튜드, 론지튜드를 가지고 자, 요거 이제 표현할 건데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냥 엑셀로 어떻게 하는지. 자, 엑셀에 이제 3D 맵을 이용을 해서 한번 간단한 시각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상에 이제 그릴 때 이제 지리적 정보를 그릴 때 이제 엑셀에서 사용을 하는 거죠. 여기 좀 닫고. 자, 그래서 3D 맵이라면 여기 이제 파워 맵이라고 하는 기능이고요. 여기 좀 닫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도 위에 그림이 그려지도록 표현이 된 거죠. 이 점들이 이제 표현이 될 겁니다. 이거 다 지워버리고요. 네. 자, 그래서 지도를 좀 펴볼게요. 자, 결국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뭐냐면 이제 안에서도 마찬가지 지도 위에다가 데이터를 표현을 할 거예요. 그러면 어떤 데이터를 표현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겠죠.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위치를 나타내는 데이터들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레티튜드, 론지튜드를 이용을 해서 가장 작은 단위의 점을 하나 찍게 되겠죠. 경도 위도 값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좀 돌아갔네요. 제가 거꾸로 했습니다. 레티튜드가 위도구나. 자, 그러면 이렇게 지도 위에 점들이 다 찍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게 이제 지오 코딩의 하나의 지오 코딩 된 내용입니다. 자, 위치를 나타낼 수 있는 게 요거 위도 경도기도 하고요. 이렇게 표시를 해볼게요. 이 값을 XY 좌표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XY 좌표로 표현을 하면 또 거꾸로 됐네요. 가로 세로가 제가 헷갈려서 그렇습니다. 자, XY로 표현을 하면 어차피 지도 위의 좌표니까 XY로 표시를 해도 표현되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아까 경도 위도였죠. 경도 위도. 위도 경도. 계속 헷갈리네.
자, 그래서 위치를 나타낼 수 있는 데이터를 이제 표시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데이터 안에 우리가 못 봤는데 데이터 안에 위치를 나타낼 수 있는 표가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 컨트리예요. 컨트리, 도시, 국가. 네, 국가는 국가로서 절대적인 위치를 가지죠. 어, 그 절대적인 위치라고 하는 게 우리가 미국 하면 어디 있는지 아시잖아요. 일본 하면 어디 있는지 알고 영국 하면 어디 있는지 아니까 이 국가라고 하는 것도 위치를 나타낼 수 있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위치의 값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점으로 데이터를 표현을 해서 볼 수 있듯이 나타낼 수 있듯이 국가도 정해져 있는 크기만큼 그 위치를 나타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각 국가별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점과 선과 면에다가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의 양을 집어넣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크기면 인구 수를 이렇게 입으로 좀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눈으로 봤을 때 어디가 가장 인구가 많은지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요 정도의 표현만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도 위에다가 이렇게 표현을 해서 어느 지역이 인구가 많은지 적은지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오늘은 뭐 입체형으로 이렇게까지 R로 할 건 아니고요. 오늘 딱 해야 될 거 여기까지 이렇게 한번 표현까지 하는 걸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엑셀 닫고요. 네, 이건 그냥 오늘 할 것만 보여주기 위해서 한 겁니다. 자, 그러면 R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아까 조금 전에 이제 다운로드 해서 이제 파일이 이제 위치를 알게 됐을 겁니다. 그럼 일단 파일을 한번 가죠. 그래서 저는 데이터가 월드 뭐였지? 월드 시티즈 데이터가 헐, 내가 분명히 봤는데 어디로 갔지? 뭐 없으면 다시 풀죠. 진짜 없네. 다시 한번 다운로드 했는데 다운로드 폴더 안에 있군요. 네, 제가 폴더 안에 있는데 깜빡하고 복사해서 복사해서 내 문서로 가야겠죠. 폴더 안에다가 붙여넣기 내 문서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아예 디렉토리 바꾸셔도 되고요. 자, 여기 구성이 왔네요. 그래서 그냥 바로 RStudi오에서 갖고 올 거면 그냥 클릭해서 요거 임포트 하시면 바로 갖고 올 수 있죠. 아니면 직접 명령을 이렇게 써서 갖고 오셔도 되고요. 미리 잘 정리되어 있는 파일이라 크게 만들 필요 없을 겁니다. 그래서 파일 잘 들어온 걸 확인을 했습니다. 자, 잘 가지고 왔으니까 그 데이터의 구조를 한번 살펴볼게요. 구조를 한번 살펴보시면 str 데이터를 보시면 필드 이름 필드 아까 봤던 그대로 잘 있고요. 캐릭터
숫자 넘버를 나타내는 값이라고 잘 되어 있네요. 그럼 여기서 실제로 그림을 바로 한번 그려볼게요. 어떻게 그려지나. 자, 월드 시티즈 안에 있는 랜과 론과 렛에 해당되는 값을 그냥 우리가 임의대로 아까 봤던 것처럼 x 값, y 값처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냥 그리면 우리가 알고 있는 x 값, y 값처럼 나와요. 지도의 모양처럼 나오죠. 우리가 이제 눈으로 이제 항상 익혀져 있었으니까 그 위치가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실제 이제 점들을 찍은 거니까 이거 말고 좀 다르게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위치라고 했으니까 우리 스파셜 패키지를 한번 설치를 해보도록 할게요. 역시 마찬가지 여러분들 설치 안 돼 있으면 인스톨 해서 꼭 설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파일의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그 데이터를 가져와서 해당되는 값을 xy에다 넣을 텐데 이걸 넘버릭으로 바꾸고 is null 만약에 NA 넌 값이 있으면 그냥 지우라고 하는 겁니다. 넌 값이 아닌 것만 넣어주세요. 자, 여기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걸 이제 포인트라고 하는 두 개의 축으로 하나 만들 건데 요게 이제 앞에서 봤던 스페셜 포인트의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 값을 x, y, 롱 값을 뒤에 삭제가 됐는데 그래서 여기 WG84 데이터처럼 데이터를 바꿔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아까 봤던 좌표 체계인데요. 가장 국내에서 많이 쓰는 방식이고 국내 사이트들 카카오 다음 아마 요 좌표 체계를 네이버는 요 좌표 체계를 쓰고 있을 겁니다. 구글은 좀 다르고요. 자, 그래서 요걸 실행을 하면 이거 앞에 그 실행을 안 했구나. 자, 그래서 잠시만요. 에러가 발생을 했네요. 자, 뭐가 발생을 했느냐. 스트링 자, 처리를 좀 하고 와야겠네요. 뭐 있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경보 강제 변화에서 생성된 그래 아까 봤던 그 빈칸이 있어서 NA가 표시가 됐나 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이 값을 없애줬어요. 처리를 해서 그 값이 없고 그 다음에 폴로 표시를 바꿨습니다. 여기서 또 문제가 생겼군요. 그래서 하여튼 점으로 만든 이 값을 이 점으로 표시를 하세요 라고 하는 건데 코드를 잠깐 수정을 해야겠네요. 자, 이 부분을 조금 수정을 했습니다. 요거를 원래 파일이 있던 부분을 우리 처음에 가져오면 바로 가져오잖아. 리드의 조건 없이. 리드의 조건 없이 바로 그냥 XY로 바로 가져올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조건 없이 바로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조건을 괜히 썼나봐요. 자, 이렇게 하고 자, 그래서 리드해서 y 값을 그대로 가져오면 데이터 값 손실 없이 바로바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 두 점을 보면 두
개의 데이터만 쭉 있는 거죠. 아이고, 크기도 하자. 그 값을 이용을 한 겁니다. 저 여기 XY 좌표는 이 두 개가 합쳐져야 하나의 값으로 보여져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값을 그림으로 표현을 하면 예, 점으로 이렇게 다 찍었거든요. 점으로. 만약에 이게 점이 아니라, 아이고, 점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눈꽃 X 표시를 한다든가 하면 야 바뀌어라,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좌표의 개념으로 이제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무슨 게 생기냐면, 아, 이거 좀 뭐 좀 불편하다라고 하는 개념 좀 생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어, 여러 가지 이제 패키지들을 이용을 합니다. 그 중에 오늘 하나 소개시켜 드릴 게 오늘 구글, 구글 비주라고 하는 구글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는 요 내용을 한번 소개시켜 드릴까 해요. 자,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구글에 보시면 넘어가 볼게요. 음, 구글에서 제공해주는 여러 가지 시각 차트들이 있습니다. 우리 지지플로처럼 다양한 차트들이 있는데 그 차트를 쉽게 만들어주는 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지플로처럼 간단하게 구글 차트에 있는 내용을 차용해서 구글 차트 스타일로 만들어 줄 수 있는데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요 지도를 이용을 해서 지리적으로 표현을 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이용을 하시면 지지플롯 못지않게 그 차트를 이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해 보시고요. 그 중에서 이거 구글 비주얼 지오 차트라고 하는 걸 한번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데이터가 있어야겠죠. 일단 라이브러리를 한번 실행을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가져올 거고요. 아이고, 이거 제가 설치를 안 했네요. 자, 역시 마찬가지 인스톨 패키지에다가 구글 비지 설치를 하시고요. 금방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라이브러리를 불러와서 실행을 해보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가별로 프로핏 이익을 표현을 했는데 이게 샘플 데이터일 겁니다. 이걸 불러와서 GOI에다가 집어넣고 플롯을 하면 이건 좀 다르죠. 구글 웹창이 이렇게 하나 뜨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구글 웹창이 떠서 그림을 표현을 해 줍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봤던 그 구글의 비즈 창을 이용을 하면 다양한 값들을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우리가 갖고 있는 월드 시티로 하면 어떻게 될까? 월드 시티로 표시를 하면 아마 데이터가 엄청 안 보이게 표현이 될 겁니다. 데이터 표현이 되나요? 네.
자, 그 값을 이용을 해봤고요. 음, 우리 아까 공간 데이터에서 봤던 그 점선면 있는 그 데이터입니다. 한번 보죠. 점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거와, 그쵸? 우리 또 선으로 표현되어 있는 선, 그 다음에 라인으로, 폴리건으로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면, 그리드, 이거 왜 있지? 이것도 이제 된다라고 하는 걸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 선, 면 이렇게 네 가지. 이걸 위에 가야 되는데 이걸 위에다 안 갔네. 자, 이렇게 해서 다양한 저기 구글 비즈까지 이용을 해서 살펴봤습니다. 비즈는 한번 해보세요. 요거 가지고. 자, 그런데 아무래도 사용성 면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ggplot을 아마 가장 많이 사용을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ggplot을 이용을 해서 사용을 하는 거를 한번 해 보도록. 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자, 요거 ggplot은 다음 시간에 추가적으로 한번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